한국도 게임 기술 도둑질 당했지. 돈에 눈 멀지 말고 중국, 일본 단속하자. 지금도 수소전지, 반도체 등등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에다 최첨단 공장 짓고 대규모 투자 단행해서 기술 유출해주는 중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짜 좋아하고 남의 것 좋아하는 중국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을 훔치려다 딱 걸려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건데요.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온갖 만행에 지칠 대로 지쳐 손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이 국제왕따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한국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의 기술 먹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남의 나라 기술로 호의호식하던 중국이 갑자기 자국 기업에 철퇴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대형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에 일대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적 왕따로 전락한 중국이 자국 기업들까지 무너뜨리며 만국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기, 훔치기, 우기기 3대장. 중국은 정말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최근 영국 정부를 상대로 기술을 떼돌리려던 중국 국영기업이 영국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서포크주 시조일시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원전에 중국 차이나 가스 원전이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려다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 큰오이 기술 도둑질을 하려다 영국 정부에 딱 걸렸기 때문인데요.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원자로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한 중국의 속셈은 바로 기술 약탈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영국 정부가 중국 CGN의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즉각 퇴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양아치 짓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유망 기업이나 기술 선진국에 침투해 기술 도둑질을 일삼아왔는데요. 중국은 왜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오지 못해 안다라는 걸까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첨단 소재와 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주로 하청이나 현지 생산기지로 이용될 뿐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첨단 기술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남의 기술이라도 훔쳐서 선진 기술국가로 도약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중국이 눈을 떼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가까이에 있는 이 강국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D램이 5년, 낸드 플래시가 2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이 호시탐탐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등 총 123건의 기술 유출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해외로 유출된 기술 3개 중 2개가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용 자동차를 인수했다가 핵심 기술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마디로 먹튀를 한 건데요. 또한 국내 LCD 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는 중국 BOE와 대만 이잉크 등 중국계 자본에 2번이나 기술을 빼앗겼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벤처기업이 중국계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의 투자를 막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유출을 막아 중국이 성장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기업 인수를 기술 약탈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 시아스의 심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 업체가 우크라이나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인 모터시치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모터 시치를 민수화하려는 업체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을 받았는데요. 만약 민수 조건대로 중국에 엔진 제작 공장이 세워졌다며 중국 항공산업의 약점이던 엔진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할 뻔했으나 미국이 이를 막은 것이죠. 이처럼 미국이 강경한 대응책을 펼치자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유럽도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EU연합 집행위원장은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는 일반 기업체 외 항만 등 기반 시설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는 중국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도 중국의 기술 약탈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중국의 해외 민수화병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중국 퇴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쐐기를 박은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 자신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일반적인 국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조일을 벌어들이고 있던 자국의 빅테크의 규제에 칼날을 휘둘렀는데요. 이 규제의 정도가 정말 삼상 이상입니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미 시장에 진출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기업 경영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이 9월 1일자로 본격 도입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입니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관리를 통제하겠다는 정신나간 법안인데요.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을 끝장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으며 차량 공유 기업 디디추심은 올해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는 괴썸죄에 걸려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자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기업이 가진 민감한 지리 정보나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미국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국의 유망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중국의 확실한 통제권에 있는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규제의 칼끝을 대형 게임 업체로 돌려 신규 게임에 대한 서비스 발급을 중단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고 자국의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모든 규제를 구상한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맞는 걸까요? 너무도 중국스러운 발상에 어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덕분에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이 스타트업의 가능성이 열린 건데요. 201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의 신생 기업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 기업을 규제한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자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빅테크 공룡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자국 경제발전 원동력으로 삼던 중국의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새로운 기회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나라 안팎으로 삽질을 계속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이유는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유럽연합이유 의회 대표단이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방문단을 이끄는 라파엘 글리크스만 프랑스 의원은 대표적인 반중국 인사로 지난 3월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대만과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대만 지지의 의지를 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을 겨냥한 공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이 의회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적게 있고 우리의 입지를 다져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첨단 기술, 강국, 문화 강대국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에 맞는 대외 정책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석탄은 계속 수입 규제 줄어 덕분에 미세먼지 확 줄었다. 올해는 황사가 현저히 줄어서 좋았는데 호주 중국을 가라앉혀 일본은 한국이 수장시킬 거니까 공공의 적들 책임 저격. 지구촌에 악의 축 중국우한 폐렴 반성도 없고 자율 진영을 공산화하려고 한다. 공공의 적의로 인류는 단합하여 중국을 농업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 외교 투자는 방향성은 옳았음. 단 우리나라 공기업 투자들 대다수 주먹구구식으로 비전문가 놈들 비기 때문에 문제가 몇 군데 발생한 것이죠. 리튬 광산호 주철강서 광산 투자는 대박. 우리나라도 중국인을 막아야 합니다. 기술들 다 빼가고 거짓말만 일삼고 현금 다발로 가져와서 아파트들 다 사더니 부동산 집값만 올려놓고 국내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일이 돼버렸네요. 중국 놈들은 집값 올려놓고 몇 년 후에 몇십억씩 이익 보고 팔아버리니 서울 부동산은 중국 놈들 좋은 일만 하고 있네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이 해왔던 짓이 돈으로 남의 마누라까지 훔치는 도둑질이었다. 중국이 투자하는 기업,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